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인을 통해서 문화와 역사를 연구하는 민수홍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방청객들께 질문을 드리면서 좀 시작해보고 싶은데요.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을 강연의 재료로 삼아서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디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디자인이라는 얘기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이건 좀 디자인이 되게 멋진 것 같아. 그건 좀 디자인이 별로야.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면서 왠지 좀 더 있어 보이는 표현으로 쓰이는 일들이 많습니다. 어떤 것들을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랑 눈 마주치신 거 맞습니다. 마주치셨어요. 조형물이나 그림. 조형물이나 그림. 네. 예. 네, 맞아요. 좋은 답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디자인 연구자로서 사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를 디자인이라고 불러야 되지? 네, 어떤 거를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세요? 디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어떤 거를 이제 더 편리하고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네. 와우. 네. 보통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디자인이라는 표현을 쓰실 때, 그러니까 이제 공통되는 건 사실 그래요. 딱 물건,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형물, 미술 작품, 그 다음에 편리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물건과 그 물건이 편리하고 멋져 보이는 것들, 그 다음에 그것에 관련한 전문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디자인이라는 표현을 주로 쓰는 것 같습니다. 어때요?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대체로 동의하실 수 있나요? 예. 감사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순간이었거든요. 아니요? 그러시면 큰일 날 뻔했기 때문에. 네.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건 답을 안 해주셔도 돼요.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만들어 갈까요? 우리 제각각의 사람들은 우리가 갖고 있다는 어떤 정체성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 갈까요? 어떤 가치나 태도에 대한 고민들, 그 다음에 다양한 경험들, 두루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말씀드렸던 그런 개념적인 내용들을 완성시켜주는 건, 실제화시켜주는 건 물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더 말씀 나눠볼까요? 어렸을 때 소꿉장난 할 때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병원놀이죠. 네. 요즘은 소꿉장난 하는 이제 개체수가 굉장히 많이 줄은 것 같은데, 네. 병원놀이 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건들이 뭐가 있었죠? 네. 항상 나오는 겁니다. 천천히요. 청진기, 주사기, 네. 또 체온계, 네. 또 연고가 될 수 있고요. 예, 약이 될 수도 있고, 가운도 될 수 있고, 차트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환자가 필요합니다.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필요하죠. 저는 환자를 많이 했었습니다. 의사도 해본 경험이 있긴 한데, 네.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게 뭘까요? 어떤 상황이나 상태, 그 다음에 정체성, 이해하기 위해서나 연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물들이 동원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그 사물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연출할지에 따라서 우리는 부러움이나 약간의 불안함이나 질시나 애증의 정서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정서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거나 여건을 마련해주고 있는 시각 문화나 소비 문화를 이루는 연료가 되기도 합니다. 네. 이쯤에서 오늘 이제 강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줄 대상을 이제 불러내겠는데요. 백화점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백화점 되게 재미난 한자어거든요. 한자로 따지면은 써보라고 시키지 마세요. 100가지 재화가 있는 가게란 뜻인데요. 백화점. 네. 오래전에 오래전은 아니죠. 비교적 최근까지도 영어나 불어나 이태리어나 독어에서는 각각 빅스토어, 유니버설 스토어, 그랑마가상, 그란데 마가지노 내지는 바렌하우스라는 표현들을 쓰면서 그 시설이 갖고 있는 큰 규모나 그다음에 유용성 이런 것들을 주로 표현하고자 했대요. 그리고 사실 백화점의 연원을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책을 가져와서 여러분께 강독해드리고자 합니다. 보여주실까요? 알랭드 보통 선생이 지으신 책의 내용을 잠시 강독할 텐데요. 책을 홍보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백화점의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연원을 간략하고 명료하게 잘 정리해 주셔서 제가 읽으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부터 잠시 읽을 건데요. 그러다가 18세기 초 영국에서 서양의 위대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새로운 농경기술, 윤작, 과학적 품종 개량과 토질 강화 덕분에 농작물 생산은 급격히 늘었다.
1700년부터 1820년까지 영국의 농업 생산성이 2배로 늘면서 여기서 생겨난 자본과 인력이 도시로 흘러들어 산업과 교육에 투입되었다. 지은기기관과 면역직기의 발명으로 노동 관행과 사회적 기대가 바뀌었다. 요즘 4차 산업혁명들을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1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1800년에 영국 제도에서 인구가 10만이 넘는 도시는 런던 하나뿐이었다. 1891년에는 그런 도시가 23개로 늘었다. 전에는 엘리트나 이용하던 물자와 용역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사치품은 일반용품이 되었으며 일반용품은 생활 필수품이 되었다. 1745년에 영국 남부를 여행하던 다니엘 디포는 손님을 유혹하는 진열장과 다양한 제품을 갖춘 새로운 대형 상점의 개장을 목격했다. 백화점 얘기인 것 같죠? 역사의 오랜 기간 동안 유행은 한 번 시작되면 수십 년 동안 변함이 없이 유지되었지만 이제 매년 특정한 양식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유행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패션, 어떤 옷을 입어야지 하는 것들이요. 영국에서는 1753년에 여자들에게 자주색이 유행했지만 1754년에는 분홍색 무늬가 있는 하얀 아마포, 1755년에는 자색이 도는 회색이 유행을 했다. 영국의 소비자 혁명은 19세기까지 이어지며 더 확장되었다. 유럽과 미국 전역에 거대한 새 백화점의 문을 열었다. 파리의 봉마르시와 오프랭땅, 런던의 셀프리지와 리틀리, 뉴욕의 메이시가 이때 생겼다. 백화점은 예전에는 왕가에서나 볼 수 있었던 물자를 보통 사람들에게 제공했다. 아마 저는 원서를 읽은 건 아니지만 부르주아나 미들 클래스를 보통 사람이라고 번역하신 것 같습니다. 1902년 시카고에서 새로운 12층짜리 마셜필드 백화점이 문을 열었을 때 개장식에서 지배인 고든 셀프리지는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을 위해 이 위대한 시설을 세웠습니다. 따라서 이곳은 그들의 상점, 그들의 도심의 가정, 그들이 물건을 구매하는 본부가 될 것입니다. 그곳은 단지 의수되는 부자들을 위한 곳이 아니라는 이야기였다. 수많은 과학기술 발명품이 일상생활을 바꾸었으며 이에 따라 정신적 지평에도 변화가 왔다. 내년도 작년과 똑같을 것, 똑같이 나쁠 것이라고 예상하는 순환론적인 낡은 세계관은 사라지고 인류는 매년 완벽한 상태를 향해 진보한다는 세계관이 자리를 잡았다. 그 발명품 가운데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다. 그러면서 이제 콘플레이크, 깡통따개, 오핀, 재봉틀 이런 것들 이렇게 두루 설명을 하십니다. 짧게요. 이 정도에서 저희가 이제 백화점의 그 이야기를 쭉 들렸었는데 백화점이 어떻게 생겼었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백화점을 기억하거나 경험해 왔었는지 잠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런던에 있는 헤럴드 백화점인데요. 헤럴드 백화점인데 1834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컬레이터가 영국에서 런던에서 최초로 설치된 시설이라고 해요. 어떻게 생겼죠? 지금 마찬가지 헤럴드 백화점인데요. 뭐처럼 생겼죠? 네, 맞습니다. 딱 궁전이죠. 보통 선생이 다루신 내용이랑 굉장히 합치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궁정의 귀족들이 쓰던 물건들, 왕족들이 쓰던 물건들을 멋지게 배치를 해서 그 물건들을 써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저기에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계급 내지는 원하는 장소, 원하는 시간대의 물건들을 구매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지하에 있는 식품부 모습인데요. 굉장히 화려하죠. 아르데코풍의 장식들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집트 특별전을 했었나 봐요. 저는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다음에 이거는 파리에 있었던 듀파엘 백화점이라는 건물의 중앙부에 있었던 굉장히 큰 과시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계단부의 모습이에요. 1856년에 문을 열었고요. 1930년에 폐장했습니다. 건물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는데 저는 직접 가본 적은 없고요. 그러니까 당시에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것들을 굉장히 공기울여서 아르누보풍의 이제 굉장히 만들어내기 힘든 공명 같은 걸 연출을 해서 백화점이라는 공간이 얼마나 멋진 곳인지를 과시적으로 드러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시카고에 있는 마셜필드 백화점에서 만들어서 뿌렸던 카탈로그에 실려 있었던 시계예요. 세트 토마스라는 시계 만드는 회사는 여전히 자신들이 고전풍의 시계를 만들고 있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시계라는 게 굉장히 귀한 사물이죠. 네,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었거든요. 사실 제가 그런 세대고 저희 부모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굉장히 사실 고급 사물이기 때문에 집에다 모셔놓고 자랑하듯이 보여주는 시절이 있었죠. 지금은 누구나 어디에서나 위성에서 쏴주는 시간을 가지고 다니고 있는 시간을 우리가 맞이해서 시간을 측정해서 보여준다는 게 얼마나 과시적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까먹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당시에 궁정 귀족들이 썼던 저런 내지는 아주 높은 성직자들이 썼던 시계 같은 것들을 멋지게 재현해서 판매했었다고 합니다. 자, 밀라노에 가시면 관광지로서의 밀라노를 기억하시는 많은 분들이 방문하시는 밀라노의 중심지죠. 두오모 대성당과 보통 갈라리아라고 부르는데 비토리오 에마누엘레네요. 1865년에 개장했습니다.
안에는 이렇게 화려했었고요. 사실 그 비슷한 시기에 나중에 좀 몇 년 뒤에 지어진 에펠타워랑 같은 식의 재료를 씀으로써 그 당시 굉장히 첨단의 건축 공법 같은 거를 한껏 자랑하는 시설물이었거든요. 저기 보이시는 비피라는 레스토랑은 여전히 있고요. 장소를 옮겨서 저기 있어요. 저쪽에 이렇게 차양이 쳐진 데 보이시나요? 한때 저 이탈리아를 대표한다는 이제 고급 뭐 명품 브랜드로서의 프라다가 있었던 자리는 한때 맥도날드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밀라노 시내를 굉장히 좀 이렇게 다시 한번 그 국가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차원에서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탈리아의 소위 뭐 구찌 뭐 이런 것들 명품 브랜드들을 이제 저기다가 입주시켰더라고요. 어쨌든 비피라는 레스토랑에 가면 여전히 밀라노풍의 요리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과시하면서 내놓곤 합니다. 이거는 그 갈라리아와 성당 옆에 있는 리나신데 백화점의 옛날 계단부예요. 지금은 저 계단은 2차 대전 당시에 폭격을 맞아서 이제 사라졌는데 이제 건물의 구조가 완전히 달라졌죠. 근데 보시면 오늘날 사실 서울이든 한국의 다른 도시들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시설물이랑 실내 장식의 양식이 비슷합니다. 어딜까요? 예식장 기억 안 나세요? 네. 어떤 내용을 반영해서 그 시설을 경험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내용을 낭만화시키는 과정에서 굉장히 그런 양식들이 많이 동원이 되죠. 저런 소비 공간들 많아요. 식당도 되고요. 근사한 레스토랑도 되고 소박한 어떤 뭐 가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게들, 그 공간들, 그 장소들을 메우고 있는 것들은 뭘까요? 사실은 행복의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의 이미지를 더 강렬하게 만들어주는 건 어쩌지? 나 저거 가지지 못하면 어쩌지? 아니면 나 이제 가졌는데 이제 어쩌지? 어떻게 하면 이걸 더 멋지게 내가 연출할 수 있지? 더 길들일 수 있지? 하는 불안감 아닐까요? 그리고 사실 그 정서는 오프라인에서만 관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겪게 되는 SNS 등으로 대표되는 온라인 공간에서도 다양한 행복과 불안의 이미지를 우리는 언제든 어디서든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일단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인데요. 사실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정말 알차게 하고 싶어서 제가 준비한 질문들이 있어요. 마저 들어봐 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끝을 낼 수 있겠네요. 자, 여쭤보겠습니다. 다들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게 부러우세요? 어떤 게 부러우세요? 그로 인해서 어디에 언제 무엇을 모아서 관리하고 계세요? 키우거나 감추거나 내지는 없애실 수도 있고요. 새롭게 들여서 익숙해지면서 길들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을 위해서는 어떤 물건, 어떤 개념이 필요하신가요? 건강은 당연한 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좋은 차, 멋진 집, 그 다음에 거기에 걸려 있을 그림들, 내지는 멋진 뭐 가구들. 행복을 위해서는 어떤 배치와 어떤 사물들이 필요하신가요? 여러분은 그것들을 어떻게 멋지게 하고 계세요? 옷을 어떻게 멋지게 입어서 더 학생답게 보이시나요? 어떻게 더 어떤 계층답게 보이시려고 애를 쓰시나요? 저는 오늘 강의를 위해서 사실 좀 신경 많이 썼는데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릴 질문이 이겁니다. 그럼으로써 다시 누구를, 무엇을 부럽게 하고 싶으세요? 이 질문들은 사실 제 전문 분야인 디자인에 관한 것이기도 하지만 문화와 역사, 예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방식에 관한 것들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와 함께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